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직송 뉴스의 노과장 노민주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 텐데 직접 취재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시립 소년소녀 합창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경험 유년 시절에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좀 큰 규모의 대회를 나갔던 경험은 많지가 않네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지만 우리 그렇죠?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합창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경험이 그래도 있으신 예, 뭔가 큰 대회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옷을 친구들과 맞춰 입고 나갔던 기억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떨리고 그러면 이제 그 노래 가사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입만 뻥긋뻥긋했던 그 기억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의 합창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마음가짐은 좀 다를까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소식 추가적으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 전국 단위 합창 대회가 창원에서 열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국 시립 소년소녀 합창제는 지역 간의 문화 교류와 학창 음악 발전 또 합창 인구의 저변 확대와 훌륭한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30년째 지방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건데요. 창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제19회 전국 시립 소년소녀 합창제가 개최된 바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합창제가 13년 만에 창원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창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 먼저 만나볼 텐데요. 공연을 앞두고 지금 한참 연습 중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창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목소리가 참 곱죠. 그러니까요. 와, 이거 누가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성인들의 무대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봐서 아는데 저처럼 립싱크하는 친구들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복장도 딱 맞추고 다들 열심히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연습 양이라든지 연습 방식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주로 단원들은 초등학생부터 크게는 중학생 단원들이 있어요. 학교 마친 학교 시간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합니다. 주 3회 모여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들이 연습하는 과정에는 처음에는 호흡이나 발성 연습을 시작으로 해서 파트별로 단계별로 또 연습을 합니다. 이 파트는 소프라노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알토 파트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함께 음악 연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무를 맞추는 연습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들 외에도 성악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안무를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각각 계시고요. 반주자분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단무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계세요. 이렇게 연습을 할 때면 각자가 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체계적으로 잘 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에서 13년 만에 열리는 합창제니까 아무래도 도민들께서는 그러면 창원팀은 언제 등장하나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우선 35개 합창단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인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 시립 단원들만 해도 55명인데 그럼 전국에 35명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넘네요. 인원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안에 모두가 공연을 올리긴 조금 어려워요. 이틀에 걸쳐서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창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오늘 저녁 13개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요. 바로 내일 나머지 12개 팀의 합창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네, 이 합창제가 그런데 경연대회입니까? 뭐 순위를 매겨요? 그런 경연 형식의 진행은 아니에요. 서로가 소통하면서 함께 얼굴을 보고 또 화합하는 즐거운 음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합창단들마다 부르는 곡도 다르고 또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연합 합창
합창이라는 것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또 귀중한 경험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합창을 하면 아이들에게 또 어떤 이점들이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졌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김철수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 지휘자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창 대용도 보면은 어떤 대용이 어떻게 서질지 아무도 몰라요. 공연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극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을 한다고 그럴까요? 좀 일찍 좀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되게 따뜻해지거든요. 폭력적이거나 이런 마음에서 아주 서정적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우리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그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되게 자랑스럽게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이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목소리 그 조화, 이 선율과의 조화도 완벽했었고 중간중간에 칼군무도 보여줬는데 네. 이 창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무대가 이번이 처음은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단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무대에 서고 있더라고요. 우선 창원시에서 열리는 굵직한 무대들의 경험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전반기, 후반기 각각 전기 연주가 있습니다. 또 전체 예술단이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에도 늘 참여하고요. 얼마 전 8월 13일에는 광복 음악회라는 또 의미 있는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또 연말에는 송년 음악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 연주와 함께 국제 실내악 공연이라든지 외부에서 기획하는 큰 공연에 우리 창원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이 초청돼서 공연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어디서 하든 그리고 어떤 무대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이번 합창제가 전국 규모 대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임하는 자세가 분명 좀 남다르지 않을까, 긴장도 많이 할 것 같고요. 맞아요. 긴장을 일단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연 대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또 마음 안에 경쟁심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경쟁심. 지금 창원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은 모두 55명의 단원들이 활동합니다. 가장 어린 친구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되게 중학생 정도의 나이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중학생쯤 된 친구들은 이제 한 5년, 6년 차의 단원들이고요. 그래서 베테랑이네요. 예, 네. 여러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을 덜한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새내기 단원들은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연습에도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무대를 처음 서본다, 그리고 큰 무대 경험이 없던 친구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정말 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에 있는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단원들이 다 저희 창원 성산아톨 대극장에 모이는 거니까 좀 익숙한 공연장이지만 낯선 광경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에 좀 설렙니다. 이제 여러 합창단들 무대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합창단 공연을 여러 개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노래로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제일 잘하고 싶습니다. 노래 잘 외우고 임원들 말 잘 듣고 같이 잘해보자. 창원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화이팅! 제30회 창원시립 제30회 전국 시립소년소녀 합창대 예, 아저씨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아줌마도 응원해야 되나요? 해줘야죠. 예, 네. 국민분들이 응원해줘야겠고요. 이게 분명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 경험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고요. 또 전국 규모의 합창제라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함안에서 마을 주민이 직접 마을 면면을 기록하고 남기는 마을 영화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데요. 함안 마리산 고분군 마을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함안 가야읍 본동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마을 단위에서 영화제를 연다. 예, 이 사실이 특별한 소식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네, 도민분들은 함안 마리산 고분군 하면은 야, 그 유네스코 아이가 네. 예, 세계 등재된 거 아이가 하실 텐데 우리 지역 자랑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여기서 영화제 뭐 어떤 접점이 있는지 어떤 기획 배경이 있는지가 또 역시나 궁금해집니다. 아, 역시 배운 분들은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시는군요. 아, 제가 그런가요? 네. 예. 마리산 고분군이 세계 유산 등재로 우리나라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인식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는 했지만 유산 등재와는 또 별개로 마을 자체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또 사회적 배경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마리산 고분군 마을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는 사실 기획 배경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보통의 다른 지자체 영화제 보면은 그 지역의 뭐 특별한 그 스팟을 배경으로 해서 각종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분군 뒷배경을 하고 아, 맞아요. 앞에 영화부나 했는데 네. 이번 보니까 주인공 자체가 마을 주민들이다. 그리고 촬영지가 또 함안인. 약간 이런 좀 독특한 영화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을 영화제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함께 이 영화제를 또 참여하기를 유도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처음 열리다 보니까 이 영화 상영회를 중심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민들도 최대한 많이 함께 영화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해요. 첫 술에는 또 배부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는 이 본동마을 주민들 또 함안군 어린이들이 외국 감독과 함께 쇼폼을 제작한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시나리오도 만들어보고 또 영화를 촬영하고 그것을 상영하는 제대로 된 영화제를 또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왕이면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르면 더 좋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소규모 영화제일 줄 알았는데 마을 영화제니까. 네. 근데 외국인 감독도 와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뭔가 국제 영화제가 된 거 예.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 영화제는 외국인 감독 1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이 독립 영화 감독들이 찾아오게 된 건데요. 이 감독들은 본동마을 주민들과 또 함안군 어린이들과 함께 쇼폼을 만들고 또 영화 상영회 후에 토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 독립영화 부헨을 찾아서와 아르헨티나 독립영화 티베트 공동체의 광대 전통을 찾아 마을로 또 경남의 독립영화 계양 만료 등이 상영되는데요. 상영 이후에는 감독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 영화제의 의미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은경 마리산 고분군 마을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 영화제는 마을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며 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10여 명의 국제 감독들이 참여하는 이 영화제는 함안이 외국 영화 감독들로 인해 외국에 소개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감독은 각자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마을의 삶을 조명하며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진정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넘어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마을 커뮤니티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마을의 문화적 자산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만 이제 내년에 제작 상영될 네. 이 주민들의 영화가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요. 그러면 초대 마을 영화제잖아요. 좀 놓치면 안 될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영화제 첫날 26일 가야읍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백인의 합창단 연습에 이 외국인 감독들이 함께하면서 아리랑을 배워보는 시간이 있어요. 예. 이곳에서 우리 아리랑의 매력을 외국 감독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은경 집행위원장이 직접 제작한 단편 영화 계약 만료를 보는 이 시간, 이 시간을 마을 주민들이 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예, 계약 만료. 저희 뉴스바다에서 그 감독을 한번 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도 있고 메이드 인 경남의 어찌 보면 그 영화 선배인 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산 고분군 마을 영화제 성공적인 또 시작을 기대해 보겠고요. 또 내년에 영화까지도 역시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진주하면 유등축제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진주의 국가유산 진주성이 지금 유등이 아닌 새로운 불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한번 달려가 봤습니다.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온세미로 진주성도라는 이름의 야간형 행사인데요. 이미 지난 8월 2일에 개막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딱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이어지는 거라서 급하게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구경을 하고 온 온세미로 진주성도 그 화려한 밤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진주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일까지 총 장장 24일 동안 개최를 했는데 20만 명 시민과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문화 향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온세미로 진주성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진주성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모랑 같이 진주성 7군데를 돌았는데요. 빛으로 예술을 만들어서 정말 판타스틱했어요. 진주성 이렇게 멋있는 곳인 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온 가족이랑 함께 꼭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모두 다 잘 될 거야. 하모 화이팅! 아우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네. 밤에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네. 근사한 행사인 것 같아요. 네. 이 행사명 자체가 예쁜 순 우리말도 들어가 있고 영어도 맞아요. 들어가 있고 네. 뭐 행사 자체가 글로벌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네.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풀어주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곳이구나라고 좀 짐작을 해보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라디오로 듣고 계신 예. 청취자분들은 아쉽게도 화면을 못 보시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온세미로는 순 우리말로 자연 그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체험형 빛 공연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진주성이라는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는 공연인데요. 촉성문, 촉성루, 의암바위, 김시민 장군 전공비, 또 공북문 등 진주성 내 7개의 문화유적지에 체험형 빛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주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영남 포정사 쪽으로 가시면요. 소리와 빛으로 깨어나는 봉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북을 얼마나 세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의 세기와 파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이 재밌겠네요. 북을 직접 한번 쳐보는 것도 재밌는데 아까 영상에 짧게 나왔는데 한번 세게 착 치면 앞에 빛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밌습니다. 제가 치면은 거의 진주가 백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그럴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일요일까지 꼭 가서 한번 북 한번 꼭 치고 예. 와 보십시오. 이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너도 나도 먼저 서로 해보겠다고 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몇 가지 또 인기 프로그램들은 또 다가오는 유등축제 때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도 네네.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촉성루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직접 체험해보고 누릴 수 있는 좀 고마운 또 문화유산이잖아요. 이렇게 또 땀을 좀 흘려가면서 미디어 아트를 또 야외에서 관람하다가 촉성루에 딱 올라가면 예. 정말 신기할 만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촉성루 위에서도 예. 이 교방 무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가 전시돼 있으니까요. 네. 정말 이 무더운 여름 촉성루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맞아 보시면서 미디어 아트 직접 즐겨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도 그렇고 처서 매직도 이기지 못했던 더위인데 네. 촉성로에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보니까 데이트하고 산책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게 즐김에도 진주의 밤이 더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네, 이 미디어 아트 진주성과 함께 구도심 골목 투어를 비롯해서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올밤 야시장이 있습니다. 예. 한 달 동안 또 국가유산 활용 사업과 야간 관광 사업이 결합한 다채로운 관광 상품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뜨거운 밤보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얼른 화려한 진주성으로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레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지금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다음 소식도 가보겠습니다. 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8월에 무더위를 날려줄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박재홍 독주회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인 25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박재용 피아니스트는 3년 전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열린 부소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명훈, 잔안드레아 노세다 등 명성 높은 지휘자들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바 있었고요. 또 런던 위그모어, 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같은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연주를 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분 별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11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7도손, 6도손?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거든요. 네. 팬들이 지어준 별명 11도손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박재용 피아니스트가 키가 187cm입니다. 이분을 보면 이분이 예술가가 아니라 뭐 농구 선수인가라는 정말 또 아주 신체 건장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 이 도에서 그 다음 옥타브 파까지의 건반 11개를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야. 크고 긴 이 손가락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예. 들면은 그 말씀대로 도랑 그 다음 도 누르면 예. 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되거든요. 예, 네네.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본인을 예. 직접 이렇게 할애하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또 처음 통영 국제음악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2020년 통영 국제음악제에서는 세자르 프랑크가 쓴 전주곡 코랄과 푸가를 연주해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독주에서는 스크리아베인의 전주곡 11번, 환상곡 비단조, 또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1번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주회가 투어 개념이라서 26일에는 진주도 찾아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 공연이 열립니다. 야, 그러면 연달아 진주에 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주성 갔다가 이거 보면 그 다음 딱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딱이네요. 네. 예. 지역 클래식 팬들이 이제 뭐 여름 더위 때문에 갈증도 있겠습니다만 음악, 문화예술 갈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처서 매직 공연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에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직송뉴스 노과장께서 전해주셨고요. 저희 뉴스바다 지역 소식연구소는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